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트로 탭스라는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김일대성입니다. 자,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낯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잠깐 이름 소개부터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이렇게 쓰거든요. 김일대성.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요거를 한자로 어떻게 쓰면 말이죠? 이렇게 쓰거든요. 김일대성.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좀 어렵죠? 요거 소리성입니다. 소리성. 소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소리성인데, 그럼 하나의 큰 소리냐?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죠, 또. 원래 제 이름이 말이죠. 이 일대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거였어요. 하늘천자죠. 그래서 하늘의 소리다. 근데 이 하늘천자를 이렇게 한일자로 이렇게 큰 대자로 풀어 쓴 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하늘의 소리다. 제가 이런 소개를 굳이 하는 이유는요. 제가 강의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리처럼 잘 듣고 따라와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잠깐 이름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럼 강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텍스트는 말이죠. 저희가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강의할 내용은 문법편입니다. 문법편. 자, 문법편을 먼저 강의하는 이유는요. 문법이라는 것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탭스 시험에서 우리가 100점을 차지하고 있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문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독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데도 문법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문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잘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듣기도 공부하고 독해도 공부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을 강의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유닛이 말이죠. 유닛이 2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액츄얼 테스트가 5회분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5강으로 진행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탭스 강의이기 때문에 주로 실전 문제 풀이 위주로 나가야 되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문법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이. 사실 탭스가 600편도 아니고 800편도 아니고 지금 인트로 탭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전반적인 문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 유닛별로 그 내용에 대한 문법 강의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가 끝나면 문제풀이. 강의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요. 유닛이 20개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동사와 시제 같은 거요. 이런 것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강좌는 유닛이 하나지만 2강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얘기해서 한 30강 정도의 강의가 되겠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전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우고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우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배울 내용은 유닛 1에서 동사와 시제입니다. 자, 그럼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동사와 시제예요. 다시 말해 시제라는 건 시간을 표현하는 건데, 영어에서는 시간 표현을 뭘로 한다? 동사로 한다. 그쵸? 동사로 합니다. 참고로 영어에서 시제는 동사로 표현되는데 동사로 표현해 주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 있죠? 여러분들 아시듯이? 그렇죠. 수동태. 수동태. 다시 말해서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나타내는 수동태는 우리가 동사로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거기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왔는데요. 써볼게요. They live in Seoul. 이렇게 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다 동사라는 걸 알죠. 근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live가 lived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they are living 이렇게 될 수도 있고, have lived 혹은 have been living 여러 가지 꼴로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live라고. 이것도 다 대답하는데
요 밑에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have lived에서 얘들아 have가 동사니 lived가 동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live란 동사 원형의 형태가 있는데 요 모양이 lived나 are living, have lived, have been living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ed로 바뀌었고 are living으로 변화하면서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have lived나 have been living도 그 자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양을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게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전체는 다 이거 전체가 다 하나의 동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트랜스포머 보면은 평소에는 자동차로 막 다니다가 막 전투하고 싸울 때 이럴 때는 갑자기 로봇으로 변하잖아? 왜 로봇으로 변해? 그치. 싸움의 목적을 해서 자기 모양을 변화시킨 거지. 동사 똑같단 말이야. 자기 이 동사 원형의 형태가 각각의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바꿨다. 이걸 뭐 동사의 확장이란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도 이것들 전체가 다 하나의 동사이다라고 머릿속에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걸 지우고 또 시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했듯이 수동태나 시제는 동사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의 모양을 변화시키는데 동사가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변화하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요. 오늘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동사가 영어에서 어떤 모양으로 변화하는지 그걸 완벽하게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빈 여백에다가 이걸 적어두세요. 여기 선생님이 적는 내용을. 자, 뭘 적으시냐면요. 자, 이렇게 조동사 완료 그 다음에 진행 자, 맨 마지막에 수동태 이걸 일단 적어두시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조동사가 뭔지는 알죠? 뭐 will이라든지 can이라든지 could라든지 등등등등등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완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료에는 첫 번째 have 플러스 pp의 현재 완료가 있고 had 플러스 pp의 과거 완료가 있고요. 진행형은 그 형태가 비동사 ing형 이런 꼴로 나타내고 자 마지막에 수동태는 비동사 pp 이렇게 쓰죠. 기본적인 시제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제가 믿어도 되죠? 이건 알고 계신 겁니다. 형태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완료로만 진행으로만 수동태로만 동사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다른 형태를 만들어낼 때 아주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료랑 진행형 여기서 현재 완료랑 진행형이 합쳐질 경우가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오고 지금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을 나타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잘하시면 되면 자 더하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완료 시제를 쓰세요. have 플러스 pp를 쓰시고 요거를 진행형이랑 합쳐야 되니까 우리가 진행형을 더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더하는 게 아니라 한 칸 땡겨서 비동사 ing형 딱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have 비동사의 pp니까 뭐죠? 비동사의 pp는 빈이죠. 그렇죠? 빈 그 다음에 ing형 자 현재 완료와 진행형 합쳐놓으니까 have been ing형 요 시제는 뭐를 나타낸다? 현재 완료랑 진행형 합쳤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완료랑도 수동태가 합쳐질 수 있고 진행형이랑 수동태가 합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완비하셔야 돼요. 순서. 이게 더해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게 위로 가고 뒤쪽에 있는 게 뒤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기만 잘하시면 완벽한 동사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완벽한. 뭐 영어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외가 없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다 예외가 있는데 요거는 예외 없이 딱 떨어집니다.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더하기만 잘하시면 돼요. 딴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보면은 그러면 진행형이랑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ing형 진행형. 수동태는 한 칸 땡겨서 비동사 플러스 pp. 자 그럼 진행형 수동태는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더해주기만 하면 자 비동사 나오고 비동사의 ing이니까 being 이렇게 되고
PP 내려오고. 알겠죠? 진행형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의 동사 모양입니다. 여기. 실제 예문 한번 볼까요? 실제 예문? 실제 예문 보면 뭐 동네에 건물이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계속 지어지고 있다고. 그런 건물 있잖아요. 계속 공사하는데 끝나질 않아. 2년 전부터. 그러면은 그 건물은 2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지어져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 할 때 2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중이다. 일단 생각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2년 동안, 과거 2년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거니까 일단 현재 완료네. 완료네. 그리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거니까 진행형이네요. 진행형. 그리고 건물은 지가 짓는 게 아니잖아. 그죠? 건물은 지가 지어지는 거지. 사람이 짓는 거지 건물은 지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야 돼.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 무지하게 어려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적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진행형. 그 다음에 있죠. 밑에 쓰는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ing. 마지막으로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자, 더해봅니다. 이제 쫙 더하기만 잘하면 돼. 자, 이렇게 더하면 have 내려오고. 자, 비동사의 pp는 뭐죠? 빈이죠. 빈이고. 비동사 ing형 being. 마지막에 pp. 이게 뭐야?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 현재 완료랑 진행형이랑 수동태. 실제 문제는 적어볼까요? 자, 그럼 the building. 건물이죠. 자, 3인칭 단수니까 have가 has로 바뀌어야 되겠고 has been built.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끝이에요. 이렇게. 그 건물은 지어져 오고 있는 중이다. 뭐 2년 동안이면 뒤에 for 2 years. 뭐 이런 거 붙여주면 되고. 간단하죠? 이런 동사의 식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독해 같은 거 할 때 동사의 꼴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더 쉽죠. 어떻게 하냐면 두 개씩 끊어 읽으면 돼. has been, have 플러스 pp네 현재 완료. 이렇게 두 개. 비동사 플러스 ing형이네 진행형. 이렇게 끊으면 비동사 플러스 pp네 수동태.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네. 간단하죠? 이번 기회에 일단 조동사 완료 진행 수동태의 이런 순서로 동사의 꼴이 만들어진다. 이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하기만 잘하시고 독해하실 때는 두 개씩 보시면 무슨 시인지 바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동사의 형태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없어지세요. 없애버리시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 지우고 본격적으로 시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부터 시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시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 강의 특징은 일단 항상 도표상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라는 게 아니라 수직선. 시간의 흐름을 일단 항상 시제를 공부하실 때 일단 이런 선을 하나 그으세요. 이렇게. 특히 시제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항상 이 시제가 시간의 흐름 속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제를 갖다가 사용해야 적절하게 되는지 요거를 머릿속에 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치고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요 이전에는 과거라는 게 있겠죠. 과거. 그리고 이 앞에는 미래라는 게 있을 겁니다. 미래. 그럼 처음에 현재 시제부터 갑니다. 현재 시제부터. 우리가 현재 시제는 보통 동사의 꼴은 동사 원형으로 보통 사용을 해요.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뒤에다 s나 es를 붙이기도 하죠. 여기 동사의 꼴이에요. 여기 동사의 꼴. 자, 근데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는 현재 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알듯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도 있죠. 현재 진행형. 처음에 너무 쉽다고 약보면 안 됩니다. 어려워져요. 좀 있으면.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am이나 is나 are 다음에 ing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형태는 다 아시겠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로 오해하고 있는 게 얘들아 현재 시제는 언제 사용하지?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표해요. 현재 일이요. 지금 있는 일이요.
선생님 생각할 때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은 둘 다 현재 쓰이는데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제는 뭐냐면 사실은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 반복 혹은 습관적인 일이에요. 습관적인 일에 사용. 반복 습관적인 일. 반복 습관적인 건 내가 과거에도 쭉 해왔고 이렇게 쭉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리고 미래에도 당분간 이게 쭉 할 거야. 이런 시제를 나타내는 게 현재 시제. 그럼 현재 진행형은 뭐냐? 현재 진행형인 것은 말하는 시점에, 요 시점에, 현재 지금 말하는 요 시점에, 자, 적습니다. 말하는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말하고 있는 요 순간에 하는 일은 현재가 아니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반해서 내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나는 공부를 학생이야. 그러면 과거에도 학생이라서 공부를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쭉 할 거예요. 이런 반복 습관적인 일은 현재 시제로 사용한다. 차이점 아시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고 반복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현재 시제를 씁니다. 물론 현재 시제가 반복 습관적인 일에만 쓰냐? 아니죠.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뭐 이런 경우에도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까요? 예문 들어서. 자, 그러면은 I do my homework. 자, 일단 현재 시제를 썼어요. 지금 나는 숙제를 합니다. 그래서 after dinner, 저녁 먹은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숙제를 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도 보통 내가 숙제하는 시간은 저녁 먹은 다음에 밥 먹고 조금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숙제를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요새도 지금도 저녁 먹은 다음에 숙제하고 앞으로도 계속한다. 현재 시제란 건 그런 거예요. 반복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제다. 근데 I am doing my homework. 이렇게 쓰면 요거는 현재 진행형을 쓰죠. 현재 진행형이 아까 뭐라고? 말하는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야.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 모르고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현재 진행형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하면 요 말하는 시점에 그 동작이 일어난 건 사실 언제죠? 사실 요 말하는 시점보다 일찍 일어났어. 사실은 시작은 쭉 진행되다가 지금 말하는 시점에다 하고 있고 조금 더 할 거야. 이런 의미의 진행형. 다시 말하면 진행형은 말하는 시점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 이 숙제라는 동작이 먼저 시작한 거야. 이 시점보다 먼저 시작해서 쭉 진행 중이던 동작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할 거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진행형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앞으로 곧 끝날 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난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좀 이따가 끝날 거야. 난 독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조금 이따 독서 그만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진행형에는 앞으로 조금 더 할 건데 얼마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를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와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지금 배웠습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이 현재와 현재 진행형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이쪽에 이쪽 면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와 현재 진행형에서 배웠는데 갑자기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동사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죠. 뭐 자동사, 타동사,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뭐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습니다. 동작, 동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상태동사라는 게 있어요. 상태동사. 동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사를 잘 생각해 보면 먹다, 뭐 뛰다, 때리다 다 동작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쉬운 거 like 좋아해, 좋아하다.
좋아하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좋아하는 거야?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상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no, 알아. 야, 나 걔 알아. 나 그 여자 알아. 그 사람 알아. 이럴 때 안다는 동작 어떻게 해야 돼? no도 동작이 아니라 뭐다? 상태라고, 상태. 이렇게 동사를 잘 의미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가 있어요. 상태 동사가.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구분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왜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를 구분하냐면요. 요 상태 동사는 아까 지금 배웠는데 진행형 배웠죠, 우리?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는 거야. 물론 이게 현재 진행형만 되는 거 아닙니다. 과거 진행형도 그렇고 미래 진행형도 그렇고 이러한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잘 구분하는데 상태 동사를 딱 볼 때 얘는 상태 동사인데 진행형을 딱 썼어.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로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행형은 상태 동사를 쓸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진행형은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분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다는 거 알았으면 근데 그렇구나. 이제 상태 동사 나오면 난 다 알아. 진행 쓰면 틀딱 알아.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 지금 상태 동사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동사를 가지고. 자,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쓰셨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예를 들어서 동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굉장히 쉬운 단어. have라는 동사예요. have. have는 우리가 알듯이 먹다란 뜻도 있어요. 먹다란 뜻도 있는데 have는 또 먹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도 있죠. 소유하다. 이런 뜻 있죠. 뭐 이 뜻만 하는 게 have a good time. 우리 무슨 핸드폰 선전에도 뭐 이런 거 have a good time. 뭐 광고 핸드폰 선전에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먹다는 우리가 이런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동작 동사예요. 동작 동사. 근데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뭐 나는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는 요 뜻일 때는 상태 동사야. 상태 동사. 결국 have라는 한 단어지만 얘가 의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동작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상태 동사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단어가 이건 무조건 동작 동사, 이건 무조건 상태 동사 이런 게 아니고 의미에 따라서 동작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상태 동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얘가 이 뜻으로 쓰이면 얘는 진행형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당연히. 하지만 가지다 소유는 상태 동사 아니야. 얘는 뭐라 할 수 없어? 진행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단어의 동작 동사, 상태 동사 구분되어 있는 것은 구분하는 것은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니까 의미를 잘 파악해서 구분해 보십시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간단한 것만 있는 거 아니지 또 딴 것도 있죠. 딴 것도 좀 더 알아볼게요. 딴 것도 좀 더.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단어는 쉬워. think. 다 알지 또 생각하다, 그렇지? 생각하다인데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ook?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ook?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 반면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지금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야. 나는 지금 어떤 게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예문을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ook? 이렇게 쓰면 자, 현재 시제. 자, think 이렇게 썼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ook? 이 책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말해요. 이 책이 좋냐 나쁘냐? 이 책에 대한 너의 견해는 뭐냐? 네가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뭐냐? 다시 말해서 think는 견해를 물어보는. 견해란 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견해를 물어볼 때 think도 쓸 수 있어. 이럴 경우에는 동작일까 상태일까? 이런 경우에는 상태 동사로 파악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내가 수업 듣고 있는데 멍을 때리고 있단 말이야. 멍 때려서 멍하니 눈빛 이상해서. 근데 선생님이 야 임마 너 지금 무슨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중이야?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요거는 네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평소 생각이 아니라 이 새끼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잖아요. 요거는 뭘로 파악한다? 동작으로 파악한다. 지금 생각 중이란 요런 뜻일 때는 요거는 뭘 파악한다? 이것도 똑같이 노란색으로 쓸까요? 자, 요거는 동작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상태일 땐 진행형을 못 쓰는 거고 얘는 진행형을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띵글한 동사 이런 것들 반드시 봐두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항상 그 의미로 파악한다. 의미. 이 의미로 파악한다는 얘기, 의미. 뜻이 동작이면 동작 동사고 뜻이 상태면 상태 동사. 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테이스트라는 동사이다. 테이스트. 자, 테이스트 딱 보면 뜻 다 알아. 그런데 얘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뭐의 맛이 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테이스트는 또 맛을 보다 이런 뜻이 있어. 맛을 보다 이런 뜻이 있어. 잘 봐요. 테이스트는 예를 들어 the soup tastes good 이렇게. 이거는 맛이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스프는 좋은 맛이 난다. delicious 뭐 이런 거 써도 되고 맛이 나는 거야. 근데 어떤 스프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맛이 좋아. 맛이 좋은 건 맛이 좋은 게 상태가 아니죠? 아니 상태가 아니라 동작이 아니죠? 맛이 좋은 건 맛이 좋은 상태잖아. 이럴 때 얘는 뭐야? 상태 동사라고. 그러니까는 뭐뭐의 맛이 나다, 뭐뭐 맛이 나다 할 때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 써. 근데 만약에 the man 이렇게 써놓고 is tasting the soup 이렇게 쓰면 그 남자는 요때 테이스트는 맛을 보다 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soup 그 수프의 맛을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떠오르지? 수프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퍼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맛을 보는 거야. 이거 동작이잖아. 동작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 봤듯이 여기 비동사 플러스 ing죠. 진행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에 따라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구분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요것 말고도 동작 동사, 상태 동사 구분하는 게 꽤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걸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he is 그 유명한 비동사 he is foolish. 그는 바보 같다. 야, 이거 현재 시제 썼어요. 현재 시제. 그냥 현재 시제. 근데 he is being foolish. 이렇게 썼어. 선생님, 비동사는 뭐뭐이다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he is foolish. 그는 바보야. 근데 왜 비동사는 제가 봐도 앞만 봐도 상태 동사인 건데 왜 진행형으로 쓰나요? 이상하지? 사실 진행형이란 것은 보세요. he is foolish 하면 이게 현재 시제잖아. 반복 습관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누군지 몰라도 이놈은 원래 바보 같은 놈, 과거에도 바보 같은 놈이고 현재도 바보 같고 미래 바보. 일반적으로 바보 같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is being이라는 건 현재 진행. 아까 현재 진행이 무슨 뜻이 숨어 있다고? 그렇죠?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다라는 그런 중요한 뜻이 숨어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he is being foolish. 그는 지금은 바보 같은데 조금 있으면 바보 같지 않을 거야.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결국? 얘가 평소에는 바보 같은 놈이 아닌데 지금만, 요 순간만 이상하게 바보처럼 굴고 있다. 바보처럼 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비동사가 진행형으로 쓰일 때는 지금만 고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냥 현재 시제로 써주면 말이죠. 얘는 원래 바보 같은 놈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모두 한번 잘 눈여겨서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와 현재 진행형에 대한 강의를 일단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음으로. 자,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우고. 자, 그럼 우리가 현재와 현재 진행형을 했으니까 이제 과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자,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 시제라는 게 있죠. 과거 시제는 우리가 보통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만들거나 보통 불규칙으로 씁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3단계나 많이 배웠죠? 불규칙으로 쓰고. 물론 여기 현재와 현재 진행형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과거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존재해요. 과거 진행형. 뭐뭐 하고 있던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은 물론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 다음에 ing형 이런 걸로 써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형태 정리해 본 거고. 그럼 과거는 언제 쓰나? 과거 진행이 언제 쓰나? 용법을 또 살펴봐야겠죠? 자, 과거는 말하면 보통 과거에 일어난 일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사실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일이야. 과거에 시작했는데 안 끝나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면 또 다른 시제를 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내. 물론 과거에도 항상 과거로 쓰는 특이한 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역사적 사실 같은 거는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 그렇죠? 물론 과거 진행형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여기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얘기냐면 과거 진행형은 과거의 이 시점이 딱 나오잖아요. 시점이.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진행이 어떻게 해서 그래요? 나는 그때 몸 하고 있던 중이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이었다. 누가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이 들어오신 게 과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들어오신 게.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면 공부는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요 시점에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도 좀 더 할 거야. 요게 과거 진행형이라고. 그렇죠? 요게 과거 진행형. 알겠지? 과거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일인데 과거 진행형은 과거의 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시점에 진행 중이던 동작인데 요 시점보다 먼저 시작해서 쭉 진행 중이다가 요때 과거 일이 발생한 거지. 그쵸? 요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와 과거 진행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해 두셔야 할 사항은 과거의 시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개가. 과거의 시점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요 두 개의 과거를 과거로 써야 되냐 과거 진행형으로 쓰는 요거를 잘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익혀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서 when they 이거 아니지? they arrive란 여기를 가로쳐 놓고 그들이 도착 이렇게 해놓고 자, 슈님은 I was studying 이렇게 돼 있어요. I was studying 이렇게 됐어. 여기는 무슨 시제였을까? 대충 감이 오지. 여기는 사실 arrived라고 씁니다. arrived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면은 그들이 도착한 것도 과거고 내가 공부하고 있던 것도 과거예요. 둘 다 과거야. 그러면 항상 도표에 생각해 보라고. 그들이 도착한 것은 요 도착 시점. 이게 딱 도착한 거야. 나는 공부하고 있었다는 공부는 언제 한 거죠? 걔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공부를 시작했어. 그래서 공부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딱 도착을 해버린 거야. 아, 도착한 거는 요 시점에 발생한 거고 그들이 내가 공부를 시작한 것은 먼저 요 시점보다 먼저 시작한 거예요. 과거 일이 두 개 나왔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다 과거인데 함께 발생한 건데 먼저 일어나서 진행 중이던 동작 있잖아.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진행 중이던 동작. 요거는 뭘로 쓴다? 과거 진행형으로 쓴다. 근데 먼저 일어나서 진행 중인 동작이 아니라 내 진행 중인 동작인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발생한 일. 요거는 무슨 시제로 쓴다? 과거 시제로 쓴다. 알겠죠? 과거 일이 두 개 있을 때 먼저 발생해서 진행 중이던 동작은 과거 진행형. 나중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발생한 일은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시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 똑같은 문장인데 이거를 이렇게 읽어요. When they arrived 똑같이 쓰고 I
studied. 이렇게 과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 과거.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공부를 했다. 요거는 뭐냐면 두 가지 과거에 일어나는 일인데 둘 다 과거 시제를 써버렸어요. 요거는 사실 뭐를 의미하면 순서대로 일어났다는 얘기야.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있었는데 손님들이 딱 도착했어. 그럼 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는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야. 순서대로.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면 순서대로 일어난 거고, 이게 과거와 과거 진행이 같이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 진행형, 과거면은 과거 진행형 이런 것도 있겠네. 그쵸? 그것도 한번 써볼까? 자, 이렇게 해서 while they are watching TV 이렇게 써놓고 한번 할게요. I was 여기를 과거 진행이니까 과거로 쓸게요. They were watching TV. I was. 자, 이렇게 돼서 여기도 과거 진행형, 여기도 과거 진행. 이렇게 쓴 경우에는 무슨 뜻일까? 그들이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공부하고 있었다. 요거는 얘랑 동시에 쭉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들이 TV를 쭉 보고 있던 동안에 나도 공부를 쭉 하고 있었다. 동시에 일어난 동작을 나타낼 때 과거 진행형. 이렇게 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과거 일이 두 개 발생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를 과거, 다른 하나를 과거 진행형, 아니면 둘 다 과거 시제, 둘 다 과거 진행형, 이렇게 나올 때의 그 의미 차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과거 진행형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자, 선생님이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시제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막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받아들이는데 부담을 느끼실까봐 그게 한 가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 많이 배웠던 내용들일 건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시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번에 조금 어려운 거. 다른 것보다 조금 어려운 거. 자, 우리가 과거 진행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인데요. 일단 그림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림으로 아시겠어요? 무슨 시인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현재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는 형태를 어떻게 쓰죠? have. 3인칭 다수일 땐 has 플러스 pp 이렇게 씁니다. 자, 현재 완료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완료는 요거는 뭐냐면 과거에 화살표가 쫙 가시잖아. 과거에 일어난 일에도 현재 완료를 쓰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일에도 현재 완료를 둘 다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재 완료하면 나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를 해왔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를 했어.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대부분 과거에 일어난 일에도 반드시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 이거 명심해 두셔야 돼요. 현재 완료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잘 공부를 했으면 일단 의심이 들어야지. 의문이 들어야지. 어라? 과거에 발생한 과거에 일어나는 과거 시제를 쓰는데 현재 완료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사용을 한대. 그러면 그럼 현재 완료랑 과거랑 똑같이 사용해도 되겠네? 아무 때나 사용해도 그건 아니죠. 현재 완료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사용할 수 있고 과거도 과거에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얘들 둘이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자, 그 차이점을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였을 때랑 그냥 과거 시제랑 어떻게 틀릴까? 그 차이점은 뭐냐면 현재 완료는 과거 용법으로 쓰였을 때 얘는 과거 시점에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 외국 원서책 같은 걸 보면은 과거 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과거 시점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과거 시제는 얘가 일어난 과거 시점이 중요한 거지. 관심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어떤 일이 과거에 어느 때 발생했는데 요 일어난 때가 중요하면은 과거 시제. 얘가 별로 필요 없어. 정확하지 않아. 언제 발생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그럴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학원 같은 데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애들 딱 학원에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튀어나온 질문이 항상 이거예요. 얘들아, 숙제했니? 항상 이것부터 먼저 나가게 돼. 숙제했니? 숙제했니라고. 여러분들 질문 많이 받죠? 그럼 애들 막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막 안 했다고 해놓은 애들도 있고, 한 애들은 자랑스럽게, 예, 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야, 너 숙제했니? 아, 누구누구야, 너 숙제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걔가 숙제한 과거의 그 시점에 관심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숙제했냐고 물어볼 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나는. 내가 너 숙제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12시 반에 했는지 저녁 먹고 했는지 언제 했는지 관심이 없다고. 제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숙제를 했냐, 안 했냐잖아, 그치? 했냐, 안 했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야, 너 숙제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나는 과거의 시점에 관심이 없다. 이럴 때는 뭘 쓰죠? 그렇지. 현재 완료를 써.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 Have you done your homework?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과거를 나타냅니다. 근데 얘가 숙제를 했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얘가 숙제를 언제 했는지가 궁금해. 너 어젯밤에 너 오기 전에 바로 막 급하게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어젯밤에 차분히 한 거야? 이런 게 궁금했을 때 너 그럼 언제 숙제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언제 숙제했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가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어. 생각을 해봐. when, 언제라고 그랬어. 언제 했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관심이 있지, 그치? 당연히 관심이 있지. when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요럴 때는 시간에 관심이 있으니까, 시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드는 게 아니라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물어보죠. When did you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렇죠? 너 언제 숙제했니? 자, 명심을 해두셔야 돼요. 과거를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도 과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현재 완료란 시제도 과거를 나타낸다. 근데 똑같은 과거라도 그럼 과거랑 현재 완료가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틀리다고?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점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과거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에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문의 문장 안에 명확한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가 나왔어요. 어젯밤, 작년, 1992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가 딱 등장을 했어. 그럼 과거 시점에 관심이 있으니까 썼겠지. 그렇죠? 있으니까 과거 시점은 명확하게 밝혀질 거란 말이야. 그냥 과거 시점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 시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관심이 있는 거는 뭘 써야 된다?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는데 현재를 쓰면 되는데 안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은 탭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 경우에는 헷갈릴 염려가 없어요. 과거 시제랑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일, 현재까지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이거는 무조건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 참고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 띄엄띄엄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있고 쭉 계속 일어나는 일도 있잖아. 쭉 계속. 띄엄. 예를 들어서 나는 자,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소개팅을 5번 했어. 그러면은 5번을 요 시기에 맞춰서 이거 쫙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띄엄 5번 했을 거 아니야. 5번을 해왔다. 5번. 이렇게 했을 때도 현재 완료를 쓰고요. 자, 아니면은 내가 서울에 5년 동안 살았다. 5년 동안 산 거는 이사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거잖아. 계속 쭉 5년 동안 산 거잖아. 그럴 때는 쭉 계속적으로 진행된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거는 띄엄띄엄 반복된 거. 반복적인 계속이 있을 수 있고요. 쭉 계속. 요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문장을 만나면 많이 헷갈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재 완료. 특히 도표로 이렇게 과거 있고 현재 있어. 딱 요게 바로 현재 완료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유용해요. 요게 모두 유용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요거 말고 현재 완료 말고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과거 완료라는 건 쉬워. 요걸 알면. 현재 완료 잘 파악하면 굉장히 쉬워. 요거를 어떻게?
한 단계 뒤로 딱 갖다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쉬워져요. 쉬워져요. 자, 여기까지 현재 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뒤에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는 과거 완료 보고 미래 완료도 보고 미래 시제도 보고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풀이까지 그렇게 해서 제2강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